이제 순서만 할 겁니다. 순서만 하는데 그 이유인즉 지금 내신 기간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잘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봐야지 하고서 안 본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순서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순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빈칸을 풀 때 5개의 어떤 선지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졌듯이 순서도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결국에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이 주어진 박스 문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긴가민가 했을 때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긴가민가 해도 얘는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비문장이란 말이야. 여기서 비문장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게요. 자, 비문장인데 이거를 봤다가 일단 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그 B를 기준점으로 두고 A랑 C를 보고 어디에다가 붙이는 게 좀 더 명확한가를 보고 나서 나머지 마지막 하나를 어디에 붙일까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보겠다고요. 됐죠? 같이 볼게. 일단 얘는 그래. 얘는 자 같이 볼게. 자 보니까 처음에 자 공간 참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간 참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답니다. 그들 스스로 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물음표를 치는 거야. 일단 뭐야 이게. 자 공간 참조점은 그들 스스로보다 더 크다라고 했고 자 그런데 이것은 모순은 아니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읽어볼게.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또한 정의한답니다. 그런 어떤 주변의 것들을요. 그들 스스로에 있는 그들 자신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이웃들 아니면 뭐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도 정의를 한대. 그래서 다시 한번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지만 그들 자신이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의 재원을 떠올려. 그 랜드마크는 그 랜드마크가 맞아. 재원이 맞지만 그런데 걔네들은 포함한다는 거야.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도 정의한다는 얘기니까 주변에 있는 것까지 싹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선 결국에 남아야 될 건 랜드마크는 큰 개념이구나 까지만 보고서 일단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같이 보게 될 텐데 자 처음 봐봐. 자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서요.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반복된 많은 캠퍼스, 대학 캠퍼스겠지?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반복되어 온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들은 먼저 모았답니다. 캠퍼스의 랜드마크 리스트를 모았대요. 학생들로부터. 모르겠어. 일단 두고, 자, 그 다음 B번 볼게. 자, 이러한 거리 평가에 대한 어떤 비대칭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이러한 거리 평가에 대한 비대칭은 위반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유클리드의 어떤 그 거리 개념 같은 거, 거리 원칙 같은 것을 무시하는데, 자, 유클리디안 이 디스턴스를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겠네. A에서부터 B의 거리는 같습니다. 뭐랑 어떤 거리랑 같냐면, B에서부터 A랑 거리를 같다. 그러니까 A에서의 B의 거리는 B에서 A의 거리가 같다가 일반적 개념이잖아. 그것을 위반한다는데, 뭐가요? 이러한 거리 측정에 대한 비대칭성이면, 봐봐. 이러한 거. 자, 위에서 얘기했던 건 랜드마크가 크다였어. 그렇지만 어떤 그 주변까지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거리 측정 얘기 안 나기 때문에 B는 무조건 안 되겠네. 됐죠? 그 다음 볼게. C1 봐봐.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었답니다. 근데 뭐냐면 자 올디너리니까 보통의 그런 지역으로부터 랜드마크까지의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답니다. 더 짧다고. 올디너리가 있고 랜드마크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더 짧다라고 느껴졌고 됐어요? 근데 어떤 거보다 더 짧다고 느껴지냐면 then distances from landmark to ordinary location이니까 랜드마크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 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더 짧고 얘가 가는 게 더 길다고 느껴졌답니다. 됐어요? 됐지? 그러니까 올디너리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은 짧다고 느껴졌고 랜드마크에서 일로 가는 것은 더 어떻게 느껴졌다? 길게 느껴졌다는 얘기겠네. 됐어요? 그럼 봐봐. A도 지금 처음에 랜드마크는 큰 개념 이거 주변을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물음표를 찍고 가는 거야. 그럼 확실하게 안 되는 건 B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는 랜드마크가 큰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C에서는 무슨 얘기했냐면 올디너리에서 랜드마크로까지 가는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거리가 있는데 그거에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랬을 때 확실하게 안 되는 B부터 다 읽어보는 겁니다. B부터 일단 읽는 거야. 그리고 나서 A랑 붙을지 C랑 붙을지를 니네가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지? 같이 볼게. 자, 다시. 그러면 그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는 것은 유클리드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것을 위반한대. 이러한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대한 비대칭. 됐죠? 그다음에 어떤 거리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동일한 게 아니랍니다. 아, 오케이. 그럼 어떠한 비대칭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비대칭 지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거리에 대한 비대칭이
어디서 나온지를 볼 거야. 자, A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먼저 모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그룹들에게 평가하라고 했답니다. 거리를요. 근데 어떤 것? 지역의 한 지역상에 대한 어떤 거리를 평가해 보라고 했답니다. 일부에게는 랜드마크에 대해서, 일부에게는 보통의 빌딩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했답니다. 됐어요? 봐봐. 근데, 자, A랑 B랑 붙이려고만 봤더니 보니까, 이런 어떤 거리에 대한 어떤 거리 평가에 대한 비대칭은 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A가 마지막 부분과 이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되는 건, 얘네들은 A에서 마지막은 연구자들이 학생들한테 이런 거리가 있고 이런 거리가 있어. 이거 한번 판단해 봐라고 했지? 비대칭의 결과값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A랑 B랑은 붙을 수가 없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B에서는 이런 어떤 거리 측정에 대한 비대칭은 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해봐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일단 C, B를 붙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거고,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읽어봐야 돼. 자, 봐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짧다고 했어.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 거리를요. 근데 피에르의 집에서부터 에펠타워까지의 거리를,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피에르의 집에서 에펠타워까지 거리를 뭐하다? 더 짧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됐죠? 땐 뭐보다? 어떤 에펠타워에서 어떤 피에르의 집까지 가는 그 거리보다 더 짧다고 느껴졌대. 됐어? 그 다음에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올디너리 로케이션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들 스스로. 그런데 이 보통의 공간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봐봐. 랜드마크는 땡기는데 올디너리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거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니까 C랑 B랑 붙는 게 맞겠죠. 그쵸? C, B를 일단 묶여두고. 왠지 알겠니? C에서의 마지막은 어떤 거리에 대한 계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B에서 이러한 어떤 거리 평가에 대한 어떤 비대칭은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C, B를 일단 묻는 거야. 그럼 이제 A를 어디로 갈지를 보면 될 텐데, 됐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안 하면 CBA를 찍었을 때 얘는 좀 특이한 게 봐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일단 야, 1번을 물론 나도 풀면서 1번 찍은 다음에 1번이라고 답이? 이랬지만 사실 근데 보통 이제 5번을 한단 말이야. 대다수 애들은. 근데 얘는 답이 1번이었는데 왜 그런지를 볼게. 봐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C에서는, 그러니까 이 A가 어디랑 붙을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A 읽어볼게.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요청했습니다.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거리를 측정해보라고. 그 다음에 몇몇에게는 랜드마크를, 그리고 나서 몇몇한테는 어떤 올드너리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됐어?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봤잖아. 자, A에서 B가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죠? 근데 이제 봐봐. 여기서 이거는 C는 어떤 해보라고 한 거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게 맞잖아. 넌 이렇게 라고 했더니 올디너리에서 이렇게 한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에서 올디너리 한 애들 있었잖아. 아까도 봐봐. 랜드마크에 대해서 아니면 올디너리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쭉 쳐내.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발견이 뭐였냐면 어떤 이런 거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짧다고 평가했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쓴다? A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 가고 그 다음 B로 가는 게 맞겠네요. 해봐. 그거에 대한 결과 이러한 비대칭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요. 됐죠? 어렵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다음.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37번이고 얘도 3점이네요. 자, 같이 볼게. 자, 한 회사가 결정하고 있답니다. 근데 뭘 결정하냐면 어떤 배를 만드는 것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대. 그래서 결정하고 있는 중이래. 근데 만약에 얘네가 충분히 큰 규모로 어떤 그런 배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안답니다. 뭘 아냐면 그 어떤 벤처, 그 어떤 그 투자겠죠. 여기서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득이 될 거를 안돼. 됐지?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한 건 한 회사가 배를 투자하려고 하는 결정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A번 보니까 자, 좋은 결과가 있대. 그런데 그 결과에서는 두 종류의 어떤 투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두 개는 누구냐면 쉽야드니까 조선소야. 조선소랑 그 다음에 강철을 만드는 애들이 이득이 되고 행복해질 거랍니다. 자, 봐봐.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얘네가 어떤 한 회사가, 만약에 한 회사가 나왔지? 한 회사가 어떤 충분히 큰 규모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벤처가 이득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A에서는 연결하려고 봤더니만 어떤 두 개의 측면이 나와. 두 개의 투자가 만들어지면 어떤 누구냐면 조선소랑 그 다음에 어떤 철강, 얘네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A에서, 주어진 문장에서는 어떤 한 회사가 어떤 이런 배 만드는 거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그거 하고 있다는 중에 얘기를 했는데, A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조선소랑
어떤 스틸 메이커들이 행복해지고 프로피테블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어질 수가 없게 되겠네. 소재적으로 봤을 때. 됐죠? 그 다음 B번 볼게. 자, assume that. 자, 뭐라고 가정해보냐면 그 조선소가 자 유일한 어떤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자. 뭐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 일단 더 읽어볼게. 철강 만드는 사람들은 생각한답니다.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만약 뭐 한다면 어떤 조선소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어떤 그들의 어떤 철강을 사줄 조선소가 있다고 한다면, but not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돈을 벌 수 없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면 B에서 무슨 얘기냐면,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 고객이면서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철강을 만드는 애들은 생각할 거래.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뭐 한다면 근처에 조선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어떤 그 철을 사줄.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못 벌겠다는 얘기했고. 모르겠어. 모르겠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얘기했던 거는 뭐 이득이 된다는 거 안다 했는데 뭐 얘기해봐. 얘기했고. 그다음 C에서 자, but 그런데 자, 한 가지 어떤 핵심적인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중요한 그런 투자가 뭐냐면 가격이 낮은 스틸이어야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생산되어야 한대. 근처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배 만드는 얘기를 해갖고 B일지 C일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확실하게 안 되는 건 A니까 A를 기준점으로 두고 B랑 C를 연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일단 A부터 쭉 읽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두 가지 투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쉽야드, 그러니까 조선소랑 철강 애들은 이득이 될 거고 행복할 거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평형 상태가 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자, 나쁜 결과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종류의 투자도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리더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또한 평형 상태래. 아, 앞에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 긍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도 분명히 행복해지면서 둘 다 이득돼 보니까 평형인 게 맞는데 두 번째 결과 또한 평형을 이룬대요. 왜냐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 어떤 결정이냐면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그 결정이 강화한대, 서로를. 아, 오케이.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는 서로 이득이 되니까 평형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투자하지 않기로 하는 그 결정들이 서로를 강화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득이 된다. 뭐 이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형을 이룬대요. 됐죠? A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럼 얘를 B로 붙일지 C를 붙일지 한번 그대로 가는 거야. 자, 다시 읽어볼게. 자, 가정해보세요. 그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 고객이랍니다. 그리고 자, 스틸 프로듀서들은요 생각한대. 그들이 돈을 벌 거라고. 만약에 조선소, 그들을 사줄 조선소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렇지 않다면 돈을 못 벌겠지만, 자, now 이제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자, 우리는 두 가지 어떤 가능한 결과들을 잊게 된대. What economists call multiple equilibria라고 했으니까 뭐 다중의 어떤 그런 평형 상태라고 부르는 두 가지 가능한 결과들을 낳는데, 아, 오케이. 봐봐. 여기 나왔지? 지금 두 가지 가능한 결과가 뭐였냐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뭘 보게 되냐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게 되면 B, A는 있는 거가 되겠네. 그렇죠? 왜냐면 A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가능한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B랑 A랑 붙을 수가 있겠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C가 이 앞으로 갈지 CBA가 될지 BAC가 될지를 보면 되는 거지. 그죠? 한번 C를 한번 읽어볼게. 자, 한 가지 어떤 핵심적인 인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낮은 철강이고 이것은 근처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boils down 하게 되면 어디로 좁아진다라는 뜻이야. boil down. 어디로 좁아지면 이쪽으로 좁아진대. 그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그 철강 공장 같은 것이 근처에 있게 된다면 자, 투자하는 거 됐어? 자, 어떤 그 배 만드는 거에서 투자를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 투자하지 않는데. 아, 오케이. 그러면 핵심적인 건 어떤 값싼 그런 스틸인 거고 그게 근처에 있어야만 되고 그 회사의 어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좁아진답니다. 됐죠? 됐죠? 근데 여기서 잘 봐. 찍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뒤에서부터 일단 다 읽고서 얘기할게. 자, now 이제 고려해 봅시다.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가능한 그런 투자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 C를. 근데 여기서 보면 가능한 투자자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유일한 그런 가능한 커스터머다. 뭐가? 그 조선소가. 오케이. 그러면 C랑 B랑 이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C, B, A로 가는 게 맞겠고, 왜냐면 C에서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철강 투자자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보니까 자, 이 조선소가 유일한 투자자랍니다. 스틸에 대해서. 아, 이어줄 수가 있겠네. 됐어? 그럼 봐봐. 주어진 문장에서 C로 어떻게 이어줄 수가 있냐면 그 회사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게 어디 나왔냐면 지금 얘네가 지금 결정 중이라며. upon이 the company's decision으로 바뀐 거겠네.
그러니까 박스 문장이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있고 CBA로 가는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시 한번 푸는 과정을 정리해 볼게. 얘도 그렇고 얘는 A랑 C가 좀 애매했을 때 B를 일단 기준점으로 두고 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붙일지를 딱 떠올려 봤었어. 맞냐? 그쵸? B를 갖다가 어디에 붙일지를 봤어.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A가 안 된다는 건 알았어. 왜냐면 앞에는 그냥 배 만드는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투자가 만들어지고 뭐 갑자기 뭐 얘기하지 않았던 소재가 안 연결된단 말이야. 이득이 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둘 다 행복해지고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A가 안 되는 걸 읽고 A가 안 되니까 얘랑 붙을 거를 쭉 읽은 다음에 어떤 걸 그러니까 어떤 거랑 붙을지를 찾아보니까 뒤에 나왔네. 두 가지 가능한 게 있다. 근데 그게 good or bad였다. 됐죠? 그래서 이제 B, A가 이렇게 붙게 됐고 그 다음에 B를 그러니까 이제 C를 얻다. 여기다 붙을지 봤더니만 C랑 이어질 수가 있는 게 가능한 어떤 포텐셜한 스틸 이런 게 그래서 고려해 봅시다. 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데 뭘요? 가능한 어떤 스틸 인베스터인데 여기서 유일한 포텐셜 커스터머 또 나왔네. 됐죠? 인베스터가 지금 커스터머로 바꾼 거겠네. 그러니까 뭘 쓴다? CBA로 쓰는 게 맞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읽고 나서 내용적으로 한번 다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봐봐. 자, 처음에 읽어보니까 어떤 투자할 거고 충분히 큰 규모로 만들면 뭔가 이득이 될 걸 알았대. 그 다음에 C로 가볼게.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핵심적 투자는 뭐냐면 가격이 낮은 철강을 얻어야만 되고 이것은 근처에서 만들어져야 된대. 그 회사의 결정은 좁아진답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어떤 그 철강 공장이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투자합니다. 조선에 그렇지 않다면 투자하지 않아요. 이제 고려해볼게. 잠재적인 어떤 스틸 투자자를 그 지역에서 한번 고려해보자. 그래놓고 가정해봅시다. 또 그 조선소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소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어떤 잠재 고객이었대. 누구에 대해서? 스틸에 대해서. 됐어? 됐지? 그 다음에 봐봐. 이 스틸 프로듀서들은요 생각한대.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근처에 팔 수 있는 그런 조선소가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대. 그렇지 않다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 두 가지 가능한 옵션들이 있는데 두 가지 가능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중 어떤 이퀄브리아였고 그러니까 투자해가지고 둘 다 돈을 버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아가지고 둘 다 그냥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냥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그게 굿이거나 배드거나. 그래서 박스 문장 CBA 가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순서의 어떤 당연히 얘들아 풀다 보면 주어진 문장 주어진 다음에 가능할 수 있을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를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 안 되고 애매했으니까 얘를 기준점으로 잡은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얘는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보고 그걸 기준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오늘 했던 이 두 가지는 안 되는 경우를 잡아가지고 그거랑 붙이는 연습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거는 이제 19회. 그러니까 너네가 갖고 있는 그 모의고사에서 19회를 풀 거고 9평입니다. 9평. 22학년도 9평이고요. 그것을 이제 순서 삽입 빈칸 이렇게 풀 건데 일단 아직 지금 문장 삽입 안 했죠? 이건 내일 제가 찍어 드릴게요. 알겠죠? 네, 내려봅시다.